축구에서는 감독의 전술적 영향이 정말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팀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이 책임지고 사임하거나 구단 측에서 감독을 경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이없게 경질당한 감독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이없게 경질당한 감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감독은 1920 시즌 파리를 결승으로 이끈 감독 토마스 투헬입니다. 투헬 감독은 2018년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당시 PSG는 전임 감독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내부 관리 실패와 성적 부진으로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투헬 감독은 빠르게 체계를 잡고 여러 유망주들과 다양한 전술 실험을 통해 프랑스 리그안과 더불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죠. 투헬 감독은 PSG에서만 총 6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나 바이에른 뮌헨에게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PSG가 8강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훌륭한 성적이었죠. 하지만 투헬 감독과 PSG의 결말은 좋지 못했는데요. 12월 24일 투헬 감독의 경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헬 감독의 경질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전부터 구단 수뇌부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투헬 감독은 2020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 문제로 다투었고, 구단 수뇌부들은 투헬의 2021 시즌 리그 성적 부진과 전술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질을 결정했죠. 구단 수뇌부와 갈등도 문제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선수단의 신뢰를 잃은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바샥쉐히르와 경기 중 대기심과 바샥쉐히르 코치 사이에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져 경기가 중단됐는데, 투헬 감독은 PSG 선수들에게 경기장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상대팀의 몰수패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투헬 감독의 이 같은 지시가 PSG 선수들에게 충격과 실망만 남겨 결국 투헬 감독과 선수단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감독은 단 한 경기만에 경질된 감독 일마즈 브랄입니다. 일마즈 브랄은 1호16 시즌 도중 스페르리그의 겐칠레르 비를리에 부임했는데요. 그는 새로 부임하고 치른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해 단 한 경기만에 경질됩니다. 일수로만 따지면 6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겐칠레르 비를리는 1호16 시즌 스페르리그 17라운드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면서 3승 4무 10패, 승점 13점으로 강등권인 16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겐칠레르 비를리의 사령탑을 맡은 브랄 감독은 데뷔전에서 패배하자 급작스럽게 경질의 희생양이 되었죠. 브랄 감독을 포함해 1호16 시즌 겐칠레르 비를리의 지휘봉을 내려놓은 지도자만 5명으로 늘었습니다. 브랄 감독은 구단의 선수 영입을 요청했지만 이란 카브카브 구단주는 선수가 충분히 많다며 거절했고, 정규리그 경기에서 패하자 곧장 사령탑 경질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카브카브 구단주가 1981년부터 팀을 맡으면서 브랄 감독을 경질할 때까지 갈아치운 감독만 5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죠. 다음으로 알아볼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입니다. 차범근은 1997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요. 그는 독일식 사무위를 채택하며 월드컵 예선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역대 월드컵 중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을 가장 수월하게 통과한 월드컵이기도 하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국내 언론들은 월드컵 본선에서 최초의 1승을 넘어 16강을 목표로 하자고 설레발을 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1998년 월드컵에서 같은 조에 포함된 팀들을 보면 16강은 어려움을 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네덜란드, 멕시코, 벨기에와 한 조에 속했는데, 네덜란드는 1998년 월드컵 이전 월드컵 준우승만 2회에 달하는 유럽의 강호였고, 일단 월드컵에 나오면 조별리그는 쉽게 통과했었죠. 거기에 당시 스쿼드조차 과거, 미래를 통틀어도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역대 최고 수준의 레전드급 선수들이 질비한 최강팀 중 하나였는데요. 보통 유로 88 우승을 이루어낸 오렌지 삼총사 시절 다음가는 최고 수준의 멤버 구성으로 꼽힐 정도의 수준급 선수진을 보유했었죠. 이미 94년부터 96년까지 유럽 정상에 우뚝 섰던 아약스 멤버들이 엔트리에 대다수 포진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멤버들이 98년쯤엔 유럽의 빅클럽에서 맹활약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은퇴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전성기를 맞이하던 데니스 베르캄프가 리더 역할을 했고, 수비의 구심점엔 야프스탐이 있을 만큼 네덜란드는 상대하기 힘든 팀이었죠. 벨기에 역시 당시에는 피파 랭킹이 40위권에 가까운 조에서도 최하위였으나, 오랜 월드컵 참여 경력과 더불어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16강 진출도 여러 번 이뤄낸 무시 못할 다크호스였고, 멕시코는 당시 피파 랭킹 10위권을 다투는 북중미의 강호로 월드컵만 나오면 일단 16강은 가는 국가였습니다. 당시 북중미 축구에서는 멕시코가 최강이었고, 미국은 멕시코를 추격하는 추세였죠. 하지만 이런 팀들을 상대로 MBC에서는 한국 어느 때보다 16강 가능성 높아 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내보냈고,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한국 팬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기대는 첫 경기부터 박살나기 시작하는데요. 조별리그 첫 경기에 하석주가 백태클로 퇴장당하면서 무기력하게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당시 대표팀 최고의 스타였던 최영수의 결장을 두고 차범근의 리더십에 대한 비난이 등장했죠.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2차전 0대5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는 당시 김병지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5실점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이 경기에서 네덜란드의 슈팅 개수는 27개, 유효 슈팅이 17개였습니다. 아마 평범한 골키퍼였다면 두 자릿수의 실점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였죠. 김병지의 선방 덕에 그나마 5실점에 그친 것이었는데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거스 히딩크 감독도 우리는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골키퍼가 너무 뛰어나서 더 많은 골을 넣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전력 차이는 극심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전력 차이로 대패를 당한 차범근 감독은 월드컵 도중에 경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들 대회 도중에 감독을 경질한 건 도가 지나쳤고 실제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던 거지 경질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감독은 10분 만에 경질된 감독 르로이 로세이어입니다. 때는 2007년 5월 17일 잉글랜드 4부 리그인 리그2의 토카이 유나이트는 르로이 로세니어 감독을 선임합니다. 르로이 로세니어 감독 선임 전 시즌 리그2에서 강등의 아픔을 맞이했던 토카이는 승격의 의지를 불태우며 그를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었죠. 2002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토카이의 지휘봉을 잡았던 적이 있는 로세니어 감독은 구단은 지금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다음 시즌 최선을 다해 팀을 다시 승격시키겠다며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하지만 그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로세니어 감독을 데려온 마이크 베이트슨 구단주가 20일 구단을 다른 이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해버린 것이죠. 결국 로세니어 감독이 계약하자마자 구단주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구단주는 로세니어 감독을 10분 만에 경질하고 폴 버클 감독을 새로 선임하게 되죠.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도 로세니어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충격적이지만 모두가 웃었으면 됐다라며 이 상황을 웃어넘겼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10분 만에 경질한 토카이는 감독을 마음대로 자르고 선임했음에도 현재 잉글랜드 5부 리그에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감독은 2002년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감독 거스 히딩크입니다. 2018년 8월 20일 중국 축구협회는 중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하지만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불과 1년 만이자 올림픽 예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밝힌 히딩크 감독의 경질 사유는 효과적이지 못한 올림픽 예선 준비였는데 올림픽 예선을 4개월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0대2로 완패한 뒤 현재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제대로 된 도전조차 해보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었죠.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제대로 올림픽을 준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데다가 연령별 대표팀 특성상 아직 많은 것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는데요. 박항서 감독 역시 승리에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전력 역시 정예와는 거리가 멀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히딩크 감독이 이끈 중국은 AFC U23 챔피언십 예선 당시 라오스를 5대0으로 필리핀을 8대0으로 대파하는 등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던 상황이었기에 히딩크 감독의 경질은 더욱 의아한 결정이었죠.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선수들의 육성 문제나 기본적인 실력 부족 등에 대한 현실은 무시한 채 그저 사령탑 교체만으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중국 축구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이없게 경질된 감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선정된 감독 중 10분 만에 경질된 감독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어이없게 경질된 감독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